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 상황 오늘도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시죠.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 오늘도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예,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이미 넘었고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아주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빠르게 찾아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18일에 31번 환자를 확진한 다음에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유증상자부터 먼저 검사를 했고 네. 전체 명단을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또 일부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네. 검사를 해서 찾아내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확진자 중에 무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이 속도를 보니까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만 5만 건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전날 같은 시간 그렇습니다. 대비 만 예, 1,000건 이상이 증가했는데 예. 이 평소에 어떤 이런 진단 키트 같은 걸 준비를 해놨던 상황입니까? 그 하루에 이거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많아 보이는데요. 평소에 어떤 준비를 했었던 건가요? 예, 일단 진단 키트를 개발할 때 네. 키트를 개발하고 나서도 그걸 사용하려면 네네. 굉장히 많은 이제 검사 단계가 필요하고 각 검사실이 정말로 정확도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검사하는 사람도 훈련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고 아,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신속 트랙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이제 도입할 수 있었고요. 지금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 이제 네.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민간의료기관에 다 검사할 수 있게 아, 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 민간의료기관에서 한 번 검사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확인차 한 번 더 검사하고 그게 정확하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의료기관이 계속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검사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많아지면서 민간 그렇군요. 검사기관이 많아지면서 검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한 1,000명 정도를 검사를 했고, 미국도 24일 오후 4시 기준 한 426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수치가 그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대구 경북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을 보면은 비록 늘고는 있지만 대구 경북만큼 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나름 통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위험한 상황입니까? 보시기에. 그거는 통제가 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 이제 대구 경북은 이미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어서 네. 이미 유행이 한번 번진 다음에 찾은 거고요. 네네. 다른 지역은 이제 대구에서 뭐 신천지 교회 예배나 이런 데 참여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지금 찾고 있으니까 네네. 혹시라도 무슨 청도 대남병원이나 아니면 음. 또 관련된 다른 교회나 이제 부산의 온천교회처럼요. 네네. 그렇게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유행이 안 나타난다면 다행인데 네. 그런 데가 또 있으면 다른 지역도 환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에서 안타깝게 13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죠. 병실이 부족해서 집에서 대기 중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70대 남성이고 신장 이식을 한 이력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요.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에서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지금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금 다 이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증상이 좀 없었던 이런 경증 환자는 이제 오히려 입원 병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서 우리 우한 교민들이 있었던 인력개발원 같이 그렇게 공공시설이라도 빨리 좀 마련을 해서
환자들이 집이 아니라 네. 어떤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사실 지금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대응 수칙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이 환절기 되면은 뭐 일상적으로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는 건 또 사실이고, 그런데 단순 감기와 이 코로나19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는 없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증상으로 초반에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집에서 3, 4일 쉬라고 하는 건데, 보통의 감기는 한 4, 5일 정도면 좋아집니다. 아, 네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증상이 나아진다. 네. 그러면 단순 감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음, 한 며칠 쉬었는데도 갑자기 고열이 난다거나 숨이 찬다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1339에 연락을 해서 네. 진료소를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요,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 실제로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모든 경증 환자를 병원에서 다 입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외국에서 나온 지침에도 경증 환자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는데요. 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 집안에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겠죠. 또 그 네. 혼자 있는 동안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음, 예, 그런 조건이 된다면 집에서 며칠 이제 경과를 지켜봐도 되겠지만 그런 거에 다 맞는 환자들만 따진다면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뭐 코로나19에 좀 비교적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실제 어떻습니까? 중국에선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자연 치료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증상이 좀 약한 거는 맞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단된 이제 영유아도 경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 질환별로 그 어떤 사람에게 더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지, 더 경과가 나쁜지 이게 바이러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노인들, 만성질환자에서는 굉장히 경과가 심하지만 네. 젊은 사람이나 영유아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한 음,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실생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이 마스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마스크 재사용해도 되느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요즘 뭐 인터넷 기사 검색하다 보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뭐 마스크에 살균제를 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일단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좀 위험할 것 아, 같고요. 위험하다. 네.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마스크에 살균제를 뿌린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음, 살균제 그 빛체를 호흡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거거든요. 네. 본인이 쓴 마스크인데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별로 오염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써도 되겠죠. 그래서 네. 그거는 각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많이 이제 젖어 있는 상태로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재사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해서 사용법 철저하게 조금 음. 보고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그 질문이 왔습니다. 4027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이 코로나 감염되면 폐 섬유화가 된다는데 후유증으로 남는 건지 완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전에 메르스 때는 이제 폐렴을 심하게 앓고 난 다음에 네. 그런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어떤 폐렴이라도 아주 심하게 앓고 나면 그런 후유증이 있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방 수칙으로 알려지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그 따뜻한 물 마시기, 뭐 가글 자주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본인도 관리하고 네. 가글도 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꼭 신종 코로나를 예방한다기보다 네. 본인의 건강 관리에 좀 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